내일도 필시 김도영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필식이 김도영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려운 단어 써서 질문 안 할게요. 그냥 짧고 단순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 하락이요. 고점 막혀서 하락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어려운 단어들을 썼나요? 일단 답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 쪽에 좀 연속성이 좀 나와준다면 우리가 좀 편안하게 시장을 좀 대응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 오늘 상당히 의아했던 부분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1800포인트대 부분에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기는커녕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지속됐던 부분이 32거래일 만에 매수 쪽으로 1900대가 넘어가면서 좋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뭔가 지금 막 급하게 올라갈 것 같았지만 오늘 곧바로 또다시 한번 비차익 프로그램과 차익 쪽을 유도, 특히나 비차익 프로그램 쪽에 유도를 시키면서 4,900대의 매도 압박이 좀 나왔고요. 또한 그 중에서 저는 아직까지는 요거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말씀 좀 드렸죠. 코스피 시장 쪽에 외국인들 수급이요. 기관계 쪽에서 금융세 창구 쪽에 공격적인 매도 부분들이 좀 취재가 됐는데요. 여기서 우리 계속 하나 힌트를 봐야죠. 이 선물시장 쪽에서 보면 금융투자 창구 쪽, 상대적으로 싸져 있는 쪽으로에 대한 비싸져 있는 거는 이익 실현하고 싸져 있는 쪽에 저가만 시세가 들어왔다는 것이 분명히 눈치를 챌 수 있었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손바뀜들이 나올 때 이 외국인들 수급과 기관계 수급에 대한 차이점이 워낙 스프레드 변동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실제 단순하게 한마디로 어려운 단어를 제가 썼네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들이 고점에서 붙여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시장의 고점이 꽉 막아두고 더 가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외국인들 수급 쪽에서 제가 잘 체크해보자라는 부분이었는데요. 막판부에 외국인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76억대 규모 아직 마감을 하진 않았지만 몇 전환이 됐다는 특징 쪽에 보면 개인 창구 쪽에 또다시 한번 시장가 매도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방 쪽에 대한 베팅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지난 금요일날 기준점에서 제가 이 외국인들 수급이 선물시장 쪽에서 다시 한번 4,600억 정도의 매도 전환됐다라는 부분을 보면 이게 분명히 고점을 막아주는 징크스를 만들어낸다라는 부분에 오늘 연속성이 하나 떴습니다. 그런 관점에 놓고 보면 선물시장에서 놓고 보면요. 이렇게 여기 갭 상승 부분은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시는 위치였는데요. 하지만 이 갭은 돌발적인 호재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말 부분에 노이즈가 계속해서 이제 미국 현지와 빌리아드 부분에서는 노이즈가 없었지만 다른 여타 매체를 통해서도 노이즈가 계속 발생됐다라는 부분을 놓고 판단을 해보면 이 부분의 돌발 호재 부분은 다시 한번 내려와서 진검 승부를 좀 하기 위한 승부를 과정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관점이 나오겠고요. 그래서 오늘장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종목군들 역시도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놓고 판단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추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사실 오늘 아침 부분에 갭상승 조건이 살짝을 만들었었죠. 그런데 미국 선물 쪽 때문에 눈치를 출발을 했었지만 앞에서 살짝 공조가도 올려줬다가 바로 곧바로 밑으로 갭하락 부분에 출발됐던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고요. 또한 수급적인 측면에서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체 캔들의 추이를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놓고 본다라면 내일장 전반적으로 상승 갭을 메꾸는 하락이 우세하고 우위인 하루로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은 내일은 하락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죠. 네, 전체적으로 좀 놓고 판단을 해보면 내일장 부분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오늘 밤부터 볼 것이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영국 시장을 갑자기 뜬금포로 열어두니까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 시장을 꼭 굳이 볼 필요가 없겠고요. 이 유로스톡스 50 부분에 실제 추이를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단점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점 부분의 윗꼬리가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계속 뚫어내지를 못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영국을 시작으로 해서 독일 쪽까지 전반적으로 고용지표와 그리고 산업지표들이 발생이 됩니다. 지금 불협화음이 계속 있죠.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유동성 부분들을 확장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상당히 교집합적인 측면에서 유로존에서만 불협화음이 계속 있다라는 관점이겠죠. 그런 관점에 놓고 본다라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서 윗꼬리에 달리면서 마감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이 미국 시장의 옵션 만기하고 결동돼서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지 못했지만
실제 내려오는 부분에서는 추가 하락 부분을 좀 열어뒀다라는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한 번에 눌림목 부분은 필요하다라는 관점을 하나를 또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우리나라 시장 쪽으로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놓고 판단을 해본다라면 이 환율 추이가 그렇습니다. 실제 잘 오늘 올라가는 척하다가 막혀주긴 했었지만 내일장 기준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눌림목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될 부분은 1230원 기준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1230원을 기점으로 해서 위쪽 부분을 뚫어내면서 너무 가볍게 올라가기 시작한다, 상승적으로 간다라면 시장은 눌림목 부분이 아니라 하락 진폭을 좀 확대하는 구간으로 들어올 수 있다. 갭은 100% 메꾸는 자리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열어놓고 보면요. 첫 번째,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자꾸 구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연결선물 쪽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언급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4월물의 추이를 보면 갭상승 이후에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관점이겠고요. 갭상승에서 고점 부분이 의미 있게 돌파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 트럼프의 발언을 보자고요. 경제, 재계, 활동, 가속화라는 단어를 썼는데 구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 뭘까요?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거겠고요. 5월물 역시도 아래 꼬리 부분은 있겠지만 고점 돌파를 하지 못한다는 부분에 저는 이 부분이 거짓 불황성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또다시 이제 저는 크루드 오일에 대한 연결 선물 쪽으로 표현하는데 이 5월물을 잠깐 보시면 저점 부분에 제가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캐시런 부분에서 발생되었던 저점 부분, $20 부분에도 저는 저점이라고 신뢰하지 않는다. 또한 이때 발생이 되었던 3월 30일 날 19.27달러 부분에 생겼던 이 저점 역시도 저는 저점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14.47달러가 저점이냐? 전 저점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겠습니다. 구리와 유가의 연동을 놓고 보면 실제 시장이 왜곡대에서 강한 슈팅이 좀 나왔다라는 부분이겠고 시간봉에서 너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쉬어가는 템포가 계속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 그리고 상품 시장을 놓고 판단을 해보면 하락이 열려있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장 전략까지 챙겨 들어봤고요. 필식 전문가님은 삼성전자도 아니고 SK하이닉스도 아니고 이 삼성 SDS에 주목하자고 하셔서 20% 수익 중인데 한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바꿔준다고 분명히 말씀 좀 드렸거든요. 하지만 아쉬운 부분을 놓고 보면 막판부에 수급 물량 부분들이 쏟아져 내렸다는 부분들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의 기점에서는 내일 기준점으로 해서 직전 고점 부분인 16만 7천 원을 뚫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한 번은 이렇게 팔고 가자라는 관점으로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내일장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볼 거, 앞서 제가 유가 얘기를 드렸고요. 구리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승차적으로 그 상품가들이 하락을 한다는 것은 반사적으로 수혜를 보는 우리나라의 역발상 부분에 대한 종목 포인트가 있겠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는 유가의 급락 부분에 연동시킬 수 있는 한국전력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먼 관점, 단기적인 관점 모두 다 트레이딩이 유효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단 22,000원의 돌파가 나오느냐 못하는 것이 단기적인 관점의 투자 포인트의 맥점, 고점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적으로 참 오래간만에 말씀 좀 드렸는데요. 무거운 종목인 고려아연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 워낙 탄력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늘 기준에서 풍산이 더 핫하게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 구리에 대한 하락 부분에 대한 반사이 원자재 부분의 수혜 부분과 그리고 방산 쪽에 대한 집중력을 놓고 본다면 이 풍산 역시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직전 고점 부분에 하나 있는데요. 여기 갭맥 고기가 하나가 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 부분에서 만약 이 부분과 연동돼서 하락 부분들을 만든다면 오히려 풍산 같은 관련주들이 추가적으로 시장의 순환매 쪽으로 추가 고점을 뚫으러 21,000원대의 돌파 포인트를 한번 보러 도전을 하러 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이제 폐기물주들에 대한 시세 부분 때문에 계속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 부분 정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겠고요. 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경우에는 폐기물주의 실적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서프라이즈급이 넘어설 것이다라는 부분이지만 매점 타임터는 분명히 좀 잡을 필요가 있겠죠. 그 부분에 그 전에 폐기물보다는 맥점을 제가 잡아드리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AFW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 쪽이겠죠. 친환경 쪽과 연결고리 한다면 매수 타이밍 잡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이 갭을 메꾸는 부분 11,000원 돌파 포인트까지 단기 목표가 세우고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련주에서 또 동의 의견 밝혀주셨고요. 풍산, 한국전력, AFW까지 전략 종목으로 챙겨 들어봤습니다. 필식 김도현 전문가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상승의 맛, 빨간 맛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